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NBA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틀랜드 블레이저스는 어제 패배하면서 1라운드 탈락했죠. 블레이저스와 테리 스타츠 감독은 상호 합의하에 결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레이저스 차기 감독 후보로 턴시 빌럽스, 제프 벤 건디, 마이크 덴토니, 주원 하워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리그에 있는 9년 동안 테리 스타츠 감독 한 명이 있었죠. 릴라드가 새로운 감독 영입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하고, 릴라드는 레이커스의 어시스턴트 코치 제이슨 키드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릴라드는 어제 경기 후 인터뷰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글로 시끄러웠죠. 미국 현지 많은 사람들은 닙시 허슬의 가사라고 하지만 릴라드가 갑자기 그걸 왜 올렸겠냐 라고 했었습니다. ESPN의 기자 스티븐 A 스미스가 데미안 릴라드와 직접 이거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릴라드는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글을 올렸다고 하고, 따로 누구를 지목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나에게 진짜인 일이고 이게 내 인생이다. 1라운드에 집에 가야 한다는 게 지옥처럼 아프다. 내가 뭘 했고 우리가 뭘 했었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린 1라운드에 집에 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A 스미스는 미네소타 팀버wolves의 칼 앤서니 타운즈가 블레이저스로 트레이드 되는 루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LA 레이커스의 웨슬리 매튜스와 마키프 모리스는 다음 시즌에 레이커스로 복귀하길 원한다고 했고, 몬트레즈 헤럴은 아직 미래에 대해 얘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마크 가솔은 본인이 레이커스가 원하는 선수 리스트에서 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레이커스 레전드 매직 존슨이 데니시 슈로더에 대해 말했습니다. 난 슈로더가 레이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레이커스가 슈로더와 재계약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난 우리에게 필요한 위닝 멘탈리티와 태도가 슈로더에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걸 보여줄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시 슈로더는 어제 경기 시작 전에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레이커스 포인트 가드라는 글을 지웠었다가 다시 썼었는데 오늘 다시 지웠습니다. 워싱턴 위저즈의 감독 스캇 브룩스가 식서스의 벤 시몬스에 대해 말했습니다. 벤 시몬스가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시몬스가 올해의 수비수다. 1번부터 5번까지 수비할 수 있는 선수는 몇 명 없다. 한 포지션을 수비하면서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은 꽤 있지만 벤 시몬스처럼 전부 다 수비하면서 잘하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제임스 하든이 2라운드에 붙게 되는 밀워키 벅스에 대해 말했습니다. 벅스는 코어 선수들이 있고 거기에 잘하는 선수들을 추가했다. 그래서 벅스는 이번 시즌 내내 리그 최고의 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우리 팀 로스터를 보면 우리도 엘리트다. 쇼다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BA 레전드 케빈 가넷은 이번 시즌 챔피언이 동부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그 최고의 선수들 중 4명이 다가오는 벅스와 네츠 동부 시리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란타 헉스의 로이드 피어스 감독이 해임되고 네이트 맥밀런 감독은 임시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요. 트레이 영이 혹스가 맥밀런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아직 계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난 혹스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이 놀랍지 않다. 왜냐면 이게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엔 모두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 우리는 이기고 있기 때문에 맥밀런 감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플레이오프라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다. 만약 맥밀런이 내년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난 놀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케빈 듀란트가 ETC 팟캐스트에 나왔습니다. 영상은 약 30분짜리고 저는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듀란트가 팟캐스트에 나올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는 농구 얘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재밌는데 오늘 팟캐스트도 재밌습니다. 케빈 듀란트가 현재 플레이오프에서 득점 4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플레이오프는 정규 시즌하고 달라? 라고 물어보니 완전 다르다. 그런데 내 생각에 다른 팀들이 우리랑 붙을 때 정규 시즌에도 터프하게 한다. 플레이오프급 정도로 경기를 준비하는 건 아니더라도 경기 중에 작전을 수정할 정도로 열심히 이기려고 한다. 정규 시즌 마지막에 오히려 이런 게 우리 팀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다. 보스턴 셀틱스와의 시리즈가 끝났다. 제이슨 테이텀 얘기가 나왔는데 너는 테이텀 수비를 팀에서 그 누구보다 잘 하는데 왜 계속 스위칭을 했어? 물어보니 가끔은 상대팀의 오펜스 플로우를 뺏기 위해 모든 액션을 스위치할 때가 있다.
상대가 득점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내내 아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효율적으로 플레이하기 어렵다. 무브먼트가 없고 플로우가 없다. 물론 스위칭을 하다 보면 수비수 2명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둘이서 한 명을 막다가 다른 한 명이 와이드 오픈이 될 때도 있다. 볼 스크린, 크로스 스크린, 핀다운을 하다 보면 플로우를 뺏어올 수 있다.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거나 림으로 드라이브 하는 걸 한두 개 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좋다. 제이슨 테이텀은 쉬프티하고 팔이 길다. 테이텀에게 3점을 내주고 싶지 않다. 왜냐면 셀틱스는 그렇게 핫해지는 팀이기 때문이다. 테이텀은 오프 더 드리블이 굉장히 좋다. 드리블 5번을 하고 드라이브하고 빅맨을 넘어 피니시한다. 듀란트가 테이텀이 몇 살이지? 라고 물어보고 23살이라고 하니 23살에 그렇게 엘리트면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지 보인다. 난 리그에 들어온 지 13년이 됐는데 그때 코비, 르브론, 팀 덩컨, 멤피스 그리즐리스 매치업을 마크해놨었다. 이제 제이슨 테이텀이 거기 안에 들어간다. 테이텀은 득점에 있어서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이제는 농구 경기를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 계속 배우면 된다. 제일런 브라운이 경기에 못 나오게 되면서 테이텀은 더 많은 것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게 테이텀을 더 성장시킬 것이다. 경기 중에 셀틱스 선수들과 살짝 싸움이 붙은 거에 대해 얘기하니 그건 그냥 경기 중에 일어난 것이다. 농구하면서 서로 트래시 토킹을 하다 보면 생기는 일이다. 마커스 스마트와 에반 포니에는 내가 그들을 리스펙트하는 걸 안다. 이제 미러키 벅스와 시리즈를 붙게 되었는데 벅스는 히트를 이기고 아주 좋아 보인다고 말하니 벅스는 엄청나 보이고 우리 팀도 좋아 보인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챌린지다. 벅스는 피지컬한 팀이고 플랍을 하지 않고 열심히 뛴다. 우리는 플레이오프에서 상대하기 쉬운 매치업 팀을 고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우리 팀 건강에 신경을 썼고 빅픽처를 생각했다. e스포츠는 돌파를 해서 페인트로 들어가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건데 공을 핸들하는 선수가 이 페이스를 조절하고 공격의 무브먼트를 만들어낸다. 현대 농구는 포인트 가드에서 파워포드까지 다 페이스를 조절한다. 볼 핸들링이 가능한 선수가 팀에 있다는 건 프리미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LA 클리퍼스 대 댈러스 매버릭스 6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클리퍼스가 104대 97로 이겼고 시리즈 3대3으로 7차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NBA 역사상 시리즈 5경기 전부 어웨이팀이 이긴 적은 있지만 6경기 전부 어웨이팀이 이긴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카와이 레너드의 날이었습니다. 레너드는 일리미네이션 경기같이 중요한 경기에서 참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레너드는 오늘 45득점, 6리바운드, 3어시스트, 2스틸, 3점 5개, 야투율 72%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에도 괜찮게 했는데 3쿼터에만 17득점을 하면서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리고 4쿼터에 클러치 샷들을 계속 넣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니 2년 전 토론토 랩터스 시절 카와이 레너드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레너드가 잘한 게 후반에 매버릭스가 존 디펜스를 했었는데 그걸 계속 뚫은 게 레너드였습니다. 클리퍼스의 경기 초반은 레지 잭슨이 책임졌습니다. 잭슨은 1쿼터에 14득점, 야투율 75%를 쐈고 경기 25득점, 9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잘했습니다. 잭슨은 저번 경기에서도 잘했는데 오늘도 잘했어요. 오늘 폴 조지도 잘했습니다. 폴 조지는 20득점, 13리바운드, 6어시스트, 3블락, 야투율 40%, 턴오버 5개로 스탯이 좋지는 못했지만 경기를 46분이나 뛰었고 4쿼터에는 카와이 레너드와 루카 돈치치가 코트에 없을 때 잘해줬습니다. 마커스 모리스는 오늘 야투 10%를 쐈고 3점도 3개 쏴서 하나도 못 넣었는데 다행히 클리퍼스가 이겨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루카 돈치치는 오늘 29득점, 8리바운드, 11어시스트, 4스틸을 기록했습니다. 돈치치가 오늘 나쁘지 않게 했지만 아쉬웠던 건 경기 2, 3분 남았을 때 본인이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패스를 하는 모습이 몇 번 나왔고 팀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슛이 안 들어가더라도 1대1이었는데 차라리 본인이 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보반 마리아노비치도 주전으로 나와 12득점, 9리바운드로 쏠쏠하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리아노비치 볼 때마다 살짝 아쉬운 게 키가 크고 몸도 크기 때문에 림 밑에 있을 때 힘있게 덩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프트하게 슛터치로 끝내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쉽습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오늘 23득점, 3점 4개로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매버릭스의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막시 클레버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오픈인데 슛을 안 쏘고 머뭇머뭇거리고 패스했고 오늘 야투 4개 쏴서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루카 돈치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카와이 레너드에 대해 레너드가 우리를 부셔버렸다. 레너드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게 레너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클리퍼스 대 매버릭스 7차전 누가 이길 것 같으신가요? 밑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 run through the money, the pressure be calling. Left on my blessings, I feel like I'm falling. The birdie is back.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and progression is all that I wanted. The phone and affection, I summon and dub it. Cause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